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즉 공익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자는 따뜻한 공감과 선의가 사람들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로 그 중심이 옮겨간 거죠. 이젠 그냥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박한 요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데이터가 이런 변화를 그냥 강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숫자 16.41. 이게 뭐냐면요. 연평균 폭염 일수예요. 예전엔 한 8.3일 정도였는데 와, 거의 2배가 된 거죠. 이제 기후변화는 무슨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매년 여름 우리를 괴롭히는 당장의 현실, 바로 내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20.3%.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걸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이게 그냥 어르신이 많아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마지막 숫자입니다. 80.9%.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게 이렇게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이번 겨울 우리 집 난방비 고지서에 폭탄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 바로 생존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 이슈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5가지 핵심 이슈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후플레이션입니다. 이 단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후위기는 그냥 북극곰 걱정하는 착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무서운 경제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상업, 공공부문에서 여름에 에어컨 트는데 쓰는 에너지가요, 2001년에 비해서 무려 291.1%나 늘었어요. 말이 291%지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담론이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픈 현실로 우리 앞에 닥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지구를 위해 착한 일을 합시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당신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돕는 것도 그냥 재난 구호가 아니라 여름철 냉방비 걱정 덜어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생활비 안정의 관점에서 다가가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고립의 양지화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외로움이나 고립을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쉬쉬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지에서 양지로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8만 명. 이게 전국에 있는 고립, 은둔 청년들의 추정치입니다. 68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그냥 사회적으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개인의 문제겠어요? 이건 명백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쌀이나 라면 같은 거 나눠주는 걸로는 어림도 없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와서 머물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이어주는 데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슈는 정말 요즘 우리 모두가 느끼는 문제일 겁니다. 바로 딥페이크와 디지털 신뢰 위기예요. 이젠 정말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영상조차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고 당연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안전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는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디지털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무려 200%나 급증했어요. 다들 이 혼란스러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명확한 회복 지도입니다. 일단 문제가 된 콘텐츠를 빨리 삭제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법률 지원까지 연결해서 결국엔 다시 학교나 직장, 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해주고 안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돌봄의 뉴 노멀입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효도는 셀프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공적 시스템의 이슈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와,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사 1, 2위를 다투던 게 뭐였죠? 부동산, 입시, 취업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2025년 데이터에는 간병비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제 돌봄에 들어가는 돈이 내 집 마련이나 자식 교육만큼이나 우리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접근도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처럼 아주 큰 틀의 제도 개선을 계속 외쳐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돌봄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 특히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들에게 잠시 쉴 시간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지원도 정말 시급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키워드입니다. 동물권의 확장인데요. 예전에는 동물권 하면 주로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문제에 집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심이 우리가 먹는 농장동물이나 동물원에 있는 전시동물의 복지 문제로까지 아주 넓게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이 분석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불쌍한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하고 기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넘어서 문제의 뿌리를 뽑으려는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권 운동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른 생존 이슈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식 축산 문제를 그냥 동물 학대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연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슈를 통해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시대에 공익을 위해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언어를 번역하세요. 폭염처럼 추상적인 단어 대신에 냉방비 폭탄처럼 듣는 순간 아, 이거 내 문제구나 하고 와닿는 구체적인 비용과 안전의 언어로 바꿔 말하는 겁니다. 둘째, 회복의 경로를 설계하세요. 한 번 돈 주고 물건 주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체 여정을 함께 계획하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기준을 재정의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덕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구체적인 비용 절감액이나 재고립률 같은 숫자로 딱 증명해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가치들이 생존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단어 앞에 힘을 잃어가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각자 도생이 당연해진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로의 손을 다시 잡고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